자,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하고 호르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경과 호르몬은 우리 몸에 그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의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생명 유지 차원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서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반면에 다양성이 좀 없고, 호르몬은 이렇게 느린데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이제 신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은 뇌와 그 다음에 척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은 체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나눠지고요. 뇌를 오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척수는 간단하니까, 척수는 이렇게 반사신경, 뜨거운 데 손을 대면, 빨대,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뇌까지 가게 되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신경이니까 뇌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체신경은 감각과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얘는 운동신경만 있는 거예요. 운동신경. 그 운동신경인데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죠. 부교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안에 요 내용을 아시면 우리 이제 뇌 전체를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뇌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제 구조를 보면서 제가 이 신경 전체와 호르몬 전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얼굴.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간뇌가 있어요. 간뇌. 이렇게 간뇌. 그래서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상은 신경의 중계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상 상부하고 하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중뇌가 있습니다. 중뇌. 그리고 뇌교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이 중뇌는 이제 동공반사라든지 아니면 그 자세반사 같은 것을 주관하게 되고, 연수는 이제 오장육부의 내장기관들이 있죠.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뭐 심박동을 조절한다든지, 소화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이제 연수는 이제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다발이 밑으로 31쌍, 그리고 얼굴 쪽으로 12쌍, 이렇게 해서 총 43쌍이 우리 몸 전체의 신경을 구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을 더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뒤에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 대뇌라는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대뇌가 커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각령이라고 합니다. 감각령. 그리고 여기 중간을 우리는 이제 운동령이라고 하죠. 운동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석하고 판단해내는 연합령이 있어요. 연합령.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따로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그 만들어지는 목표, 계획,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꿈과 드림, 비전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그런 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얘들이 뭐 전달 물질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한 50여 가지를 분비하는 기저핵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 그리고 뇌하수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해마가 있죠.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요것만 다 아시면 이제 뇌 전체를 여러분들이 구조도 이해하고, 저기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뇌의 어떤 시스템도 전체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눈으로 뭔가 들어오죠. 만약에 눈과 귀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초인종이 눌렸다고 그럴게요. 그럼 이제 귀로 초인종 소리가 들면 우리는 이제 그 내비를 보겠죠? 내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어디에 맺혀요? 감각령에. 눈으로 들어온 얘가 어디로 가요? 여기를 거쳐서 감각령에 가서 생김새는 어떻고 뭐 머리는 어떻고 옷은 뭐 입었네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이것이 보인 그 모습을 해마로 전달합니다. 그 해마에서는 뭐야? 연합영역과 같이 여기 기억이거든요. 여기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마에서 누구구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오셨네, 시어머니 오셨네, 친정엄마네, 우리 애네, 이렇게, 그죠? 아니면 택배 아저씨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마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이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운동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누구냐고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해마에서 운동으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감각이 어떻게 해요? 체신경으로 와서 뇌에서 분석해서 뭐 한 거예요? 운동하죠. 그럼 이렇죠. 이렇게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끝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이제 편도체에서 뭘 만드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시어머니야, 아니면 남편이야, 우리 애야. 그럴 때마다 감정이 다 다르죠. 택배 아저씨야, 이럴 때마다 감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편도체에서 만들어지죠. 편도체에서 감정이 만들어지면 기저에서 뭐냐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한 50여 가지가 분비되는데 우리는 한 5가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에 분비된 얘를 가지고 이제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에서 어떻게 이제 얘가 감정이 만들어지면 내려와서 운동이 뭐냐면 교감신경의 운동이 되든지 부교감신경의 운동이 되는 그런 이제 자율신경의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서 다 해요. 그럼 이제 이걸 한 번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기저액에서 몇 가지요? 5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이해하시면 우리 몸의 상태, 우리 뇌에서의 상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죠. 그리고 부교감신경계에 해당되는 세라토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게 있고,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요 5가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아세틸콜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얘는 이런 거죠. 뇌에서 그것이 분비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니까 그럴까요? 지금 감정 상태. 어떤 상태냐면 학습할 때라든지 명상한다든지 해서 좀 릴렉스 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분비되지 않으면 이제 뇌의 어떤 아이디어나 기억이나 이런 것이 감퇴하거나 해마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잘못하면 치매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치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되면 치매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토닌은 뭐냐면 행복하다. 햇빛 나는 날 꽃구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행복하다. 그래서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가 분비되지 않으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 같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은 여기서 분비되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하고 전투하려고 할 때, 싸우려고 할 때, 화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가 났을 때라든지 투쟁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두려워, 도망가야 돼, 공포스러워,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있을 때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해를 많이 주죠. 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혈관도 수축하게 되죠. 막 심박동 올라가죠. 그죠? 혈압 올라가죠. 막 그래가지고 몸 속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세포가 많이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과도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극도로 올라가면 간질이 생겨요. 간질. 그래서 간질을 막는 것이 가바예요. 고만 이렇게 막죠.
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바가 잘 분비가 안 되면 이게 간질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파민은 어떠냐면 얘는 쾌감이에요.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쾌감,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TV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어디 운동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술 먹어도 재밌으니까 먹는 거고, 담배 펴도 재밌으니까 피잖아요.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거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호르몬이 지금 얘와 감각과 운동 전체를 한 번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에 편안히 이렇게 쉬는 날이야. 이제 월요일이 멀어. 금요일 날 저녁이거나 이제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가로이 혹시 책을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돼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요? 몸도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제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 한 2시간 정도 책을 봤어요. 그래서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막 밖에 나가면 공기도 좋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 보다가 이렇게 지루해서 이제 밖을 나갑니다. 그럼 이제 햇볕을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게 되면 이제 세라토닌, 행복 호르몬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막 꽃이 꽃밭이 엄청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밭에 구경 가면 세라토닌 더 많이 나서 더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울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그런 일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꽃냄새 맡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 몸체만한 내 몸체만한 뱀이 다리를 탁 들고 고개를 탁 들고 나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물리면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로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느껴지죠. 이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분비되면 어떻게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주랑량을 쳐서 이제 집에 오면 바로 피로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을 한 거죠. 달려오는 일을 했잖아요. 도망쳐오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로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나는 직장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게 해. 그럼 집에 오면 녹초가 되시죠. 피로하지. 근데 이제 이게 달라요. 뱀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느낌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뱀장사라고 합니다. 뱀장사. 그 뱀장사는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뱀이 두려운 게 아니고 뭐예요? 뱀이 얼마나 될까? 딱 봤더니 이야, 이거는 보기 드문 뱀이야. 그래서 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자마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고 도파민이, 쾌감이, 이야! 돈 벌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뱀 머리를 탁 쥐고 집으로 탁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아리에 딱 넣고는 피로해 그러고 자요? 아니죠. 뭐라 그래? 신이 나가죠. 어떻게 막 동네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와이프 나가 있으면 와이프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쾌감인 거죠. 그게 도파민.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두 개가.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파민을 사용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럴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요? 꿈이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도파민이 나와요. 처음 데이트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같이 살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해서 이 도파민이 없으면 도파민을 찾으러 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쾌감. 그래서 잘못하면 뭐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술 중독이 걸린다. 이런 일로 가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파민을 잘못 쓰게 되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도파민을 잘 쓰면서 사는 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 있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나는 도파민은 현재 일로 잘 안 나오죠. 이제 아메이 예를 들을게요. 아메이로 저는 지금 도파민이 분비될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될까요? 네, 도파민이 분비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는 이미 과거에 뭔가
일을 해서 지금은 뭐예요? 인정과 보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에요. 정말 쾌감을 느낄 정도의 인정과 보상. 때만 되면 선물 오죠. 때만 되면 돈 들어오죠. 때만 되면 여행에 초대받죠. 대우 좋죠. 그죠?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암의 이 일 자체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현재에 일어나는 감각으로도 뭐가 일어나요? 나는 쾌감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메를 처음 출발하게 되면 현재에 만나는 이 감각이 어때요? 안 좋죠. 도파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감각대로 하면 그 현재 감각으로 한다는 건 현재 누굴 만나, 그지? 거절받아요, 그죠? 아니면 누가 하지 말래.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보통 아니야. 남편이 만약에 하지 말라면 막 이혼하겠다 그러고 부모님은 얼굴도 안 보겠다 그래, 그죠? 그죠? 뭐 형제들은 막 그딴 걸 하냐, 그지? 뭐 집안 망신시킨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각 정보가 안 좋죠. 그래서 뭐가 나와? 아드레날린이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할수록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이제 이 목표 계획령인 이 전전두엽을 활용하시면 나는 어떻게 이 감정 상태를 좋은 거로 만들어서 도파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드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목표 계획으로 일어날 수 있는 꿈 있죠, 꿈. 이 꿈을 생생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이 내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면 현재의 감각은 안 좋은데 이 생각 속에서, 생각도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게 돼요. 만약에 이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감정이 만들어진다니까. 이 감정은 뭘 만들어? 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뭘 만들어 놓으셔야 돼? 도파민을 만들어라. 그래서 미래의 다문두가 되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해요. 다문두가 됐을 때 일어날 라이프스타일을 현재로 끌어오는 훈련을 하시거나 그걸 생생하게 꿈꾸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도파민을 가지고 일하니까 뭘 안 찾게 돼요? 이런 걸 안 찾게 돼요. 지금도 나는 암의 일 하면서도 만약에 난 게임을 자꾸 한다든지 막 TV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막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뭘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예, 일에서 도파민을 못 찾으신 거예요. 여기서 일에서 뭐예요? 그러면 여기 꿈과 목표에 의한 비전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 완성된 사람은 뭐예요? 나는 감정이 좋아서 도파민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현재의 감각이 안 좋은데, 현재의 핀업이 안 돼서 인정과 보상을 안 받는데 얼굴이 빛이 나죠. 빛이 나고 어떻게?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지고 자세가 밝아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어떻게? 태도와 자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뭘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도파민, 감정이 좋아져서 신경전달 물질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뇌 시스템 운영이고, 그럼 뇌가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려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뇌에 어떤 치매가 걸린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뇌세포가 많이 죽는 일이 안 벌어지고 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게 건강하려면 이제 뇌세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뇌세포는 신경세포로 여기 뭐 이제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1000억 개, 뭐 3000억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뇌세포들이 뭐냐면 한 번 태어나면 평생 살아야 돼요. 신경세포는. 그래서 평생 살기 때문에 어때요? 보호막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보호막이. 이 보호막이 잘 돼 있는 얘 물질이 뭐냐면 이 보호는 뭐로해요? 몸속에서 지방으로 하는데 제일 좋은 지방이 뭐냐면 DHA. 왜 DHA냐면 얘는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옆에 하고 잘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잘 막아요. 그래서 DHA에다가 비타민 E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게 이렇게 이제 된 것으로 DHA를 공급해야 되죠. 암에 보면 BDHA 있죠. 아니면 오메가3 이것을 먹으면
얘를 잘 보호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세포 내에 뭐가 흐르게 되면 전기가 흐르거든. 전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 전기는 뭐에 무기질에 의해서 흐른다고 그랬죠? 무기질, 미네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있죠. 얘의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성분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물질이 분비돼서 의사 전달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의사 전달을. 요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그래서 뭐냐면 단백질, DH, 오메가3 지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기질을 잘 먹어야죠. 그래서 더블 X 뭐예요? 오메가3나 DHA,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이 신경세포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뇌에 이렇게 전기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파장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파장이 너무 센 것이 계속 가게 되면 뇌가 힘들고 몸도 망가져요. 그래서 파장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리듬을 가져야 되고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뇌 파장을 뇌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뇌파는 5개로 분리됩니다. 하나, 델타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감마파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파는 0.2Hz에서 4Hz 사이예요. 요거는 뭐냐면 숙면 상태라는 거예요. 숙면. 지금 잠을 깊게 든 상태. 그 다음에 요것도 잠자는 수면이 여기 2개거든요. 요거는 4Hz에서 8Hz 사이. 요거는 이제 꿈꾸는 수면이죠. 그래서 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렘 수면. 요거는 이제 수면 단계입니다. 수면. 그리고 알파파는 이제 깨어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8Hz에서 8에서 13Hz. 13Hz. 요때는 뭐냐면 얘는 깨어있는 상태인데 주로 학습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상태라는 거예요.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는 이제 13Hz에서 30Hz까지. 30Hz. 그래서 얘는 무슨 상태냐면 이제 일이나 투쟁, 그죠? 화학, 공포, 두려움 다. 그래서 일 상태일 때 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마파는 어떻게? 진짜 분노 상태죠. 30Hz 이상, 얘는 분노 상태. 얘는 쓰시면 안 되고, 요거는 깨어 있을 때, 요건 생활하실 때 쓰셔야 되는데, 요것에 리듬을 갖는 게 좋죠. 리듬을 어떻게 갖냐면, 얘는 잠잘 때 일정량 렘 수면으로 이렇게 해서 잠이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깊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한 텀이라고 하는데, 요게 보통 1.5시간 정도 됩니다. 1.5시간을 몇 번 정도 하고 나오면 좋아요? 4번. 그럼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6시간 정도 자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고 완전 피로 풀어야 돼? 그럼 이걸 7.5시간 정도 자면 완벽한 수면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5번 정도 자고 나면 좋아요. 성인인 경우에. 애들은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시간 반 정도 자면 충분한 수면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텀이 짧아져요. 그래서 4번만 하고 나와도 피로가 풀리죠. 그래서 정 안 돼도 어떻게 3회는 하셔야 돼요. 3회. 그래서 어떻게 4.5시간 정도는 반드시 자고 나와야 된다는. 이거 안 자면 이제 어떻게 나는 하루가 깨어있을 때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어떻게 해요? 일할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요즘에 대부분 쉴 때도 고민하기 때문에 대부분 못 내려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를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명상센터도 있다. 그런데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지금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앉으시면 약간 반졸렵죠? 그것이 뭐냐면 학습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는 파장이 낮으니까 뭘로 갈까?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뭐예요? 학습 상태에 알파파를 유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정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셔요. 잡념.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도 잡념을 갖는 분들 있죠. 이러면 파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잘 기억도 안 돼요. 요거를 잘 지키시면 어떻게 나는 뇌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나는 생활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시상하부와 시상이라는 상부라는 요 시상상부와 시상하부를 말씀을 드릴까. 시상상부는 상부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우주와 교신. 우리 이제 태양계이기 때문에 태양하고 교신을 많이 하죠. 왜냐면 태양의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주 중에.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뭐 해야 되냐면 태양이 뜨면 생활하고 태양이 지면 휴식하고 수면을 취해야 맞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사시면 어떻게 에너지를 훨씬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과 교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시상 그 상부에 보면 이렇게 진자가 진동을 탁 하면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계속 수신을 해요. 그러면서 리듬에 맞춰서 뭐예요? 내 몸에 이제 거기서 멜라토닌이라는 뭐예요? 이렇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것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숙면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분비되면 덜 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이 있고 생활 리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하부. 이 이제 시상하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시상하부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요. 항상성 유지. 이 말은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60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그 민감하고 굉장히 허약하죠. 세포 하나로만 보면 추워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당이 조금 안 들어오잖아. 그럼 금방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혈액 내용물이 일정하게 어떤 수준을 온도도 맞아야 되고 pH 농도도 맞아야 되고 그죠? 거기에 영양소의 밸런스가 맞을 때 세포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항상성 어디에 항상성을 얘기하냐면 혈액 내용물이에요. 혈액 내용물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항상성 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pH 농도 7.4로 맞춰야 되고 체온 그죠? 체온 약 36.5도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그죠? 그 다음에 혈압 혈당 뭐 칼슘의 농도 이렇게 해서 수도 없는 걸 맞춰내야 돼. 근데 지금 얘기한 얘들은 굉장히 긴박한 거죠. 만약에 혈압이 떨어져요? 그럼 산에 가면 쓰러집니다. 혈당이 없어요? 에너지가 안 나오죠? 쓰러집니다. 체온이 낮아요? 저체온증으로 꼼짝 못합니다. 사망할 수도 있죠. pH 농도가 달라도 그래요. 이 5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맞추기가. 그래서 얘들을 이제 맞추는 거고 다른 것도 전부 다 어디에요? 호르몬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자율신경으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뭐로 맞춘다고요? 첫 번째 자율신경으로 맞추는 게 있고 자극 호르몬으로 맞추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자율신경으로 맞추는 건 급한 거는 자율신경으로 맞추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냐 하면 췌장의 자극이 있죠. 췌장에서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혈당을 뭐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혈당을 높여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신경, 요건 교감신경에서 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에서는 혈당을 낮춰줘. 요거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인슐린, 혈당을 낮춰라는 거죠. 낮춰. 자, 다음은 이제 그 뇌하수체로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직접 분비하는 것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분비기관을 자극해서 분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비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첫 번째 성장 호르몬. 이게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세포의 분열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포를 분열해서 키를 자라게도 하지만 이제 노화가 된 거 아니면 사망한 세포들이 다시 재생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20대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피크에 왔다가 20대부터 보통
약 한 1%씩 매년 줄어들어요. 많게는 2%도 줄어듭니다. 저도 20대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벌써 40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40%에서 많게는 2%씩 줄어들거나 1.5 줄어들었으면 한 60%가 이미 줄어들어서 이렇게 자꾸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되는 것도 얘는 항진이거나, 호르몬은 항상 그래요. 저하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항진이 되면 거인증이 되시고, 저하가 되면 이제 소인증이 되셔. 아마 이제 거인 되시는 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그지? 뭐 2m 넘는다고 걱정하지 않는 농구선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저하가 되면 소인증 되는 걸 좀 걱정해서, 이제 애들이 막 키 안 자라면,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먹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노화를 늦추려고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먹게 되면, 성장 호르몬은 뭐라 그랬어요?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세포 분열이 과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내가 많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 호르몬 언제 나와요? 숙면시 나와요. 숙면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숙면 상태에 많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죠. 근데 몇 시 때 들어가야 좋으냐면 12시 기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몇 시까지 4시 정도까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이죠. 난 8시간을 자고 싶어. 그러면 6시까지. 그래서 10시에 취침 전에 하는 것. 애들은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취침 들어가서 한 7시까지 이렇게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8시간 이상 자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패턴으로 만들어내시면 성장 호르몬은 이상 없고, 성장 호르몬이 줄더라도 그렇게 수명 단축에 아니면 성장하는데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뇨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요. 소변 나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혈액 내용물을 보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도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거나, 잠잘 때 어릴 때는 잘 나와서 소변을 어떻게 해요? 덜 보게 하는데, 나이 들면 그것이 덜 나와서 소변을 덜 보게 하지 않고 몇 시간 지나면 소변 마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혈압 조절과 그 신장에 있는 부신과 함께 혈압 조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식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4가지가 있는데, 얘는 생식기 하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에 자극을 받아서 분비되는 그 내분비 기관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에 아까 췌장 얘기했죠. 부신수질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 이제 갑상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고, 또 갑상선 내부에 보게 되면 부갑상선 이렇게 분비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호르몬이 있고, 또 부신에는 부신 수질만 있는 게 아니고 부신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 호르몬이 있어요. 요 이제 5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하는데 T3, T4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에너지를 내세요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세요, 에너지를 내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뭔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분비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피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원료이냐면, 티록신은 단백질과 3개, 4개의 요오드라는 거예요. 근데 요오드가 티록신하고 붙으려면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T3보다 T4보다 T3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약 10배 정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T4가 만들어지면 T3로 전환하는데, 이때 셀레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나는 요오드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셀레늄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건데, 이 에너지가 과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갑상선
항진,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진, 그리고 저하 둘인 거죠. 모든 호르몬은 너무 많이 분비돼도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되죠. 균형 맞게 분비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필요한 양만큼. 근데 이제 항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항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계속 자극을 받아서 얘가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으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갑상선 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자꾸 숫자를 늘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가 생기거나, 그죠? 그리고 결절이 생기거나 또 어떻게 해요? 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항진이 되면 내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 많이 나겠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가 남으니까 잠 못 자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쓰느냐고 어떻게 해요? 살은 막 빠지겠지, 그지? 그리고 막 눈도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몸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도 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와는 이제 반대죠.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추워, 열이 안 나니까. 그래서 추위를 쉽게 타고, 몸은 어떻게 해요? 불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먹은 것이 다 살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로하죠. 잠 오죠. 얘는 오히려 불면증이 생기고, 항진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항진과 저하예요. 그럼 이제 항진이 생기면 이런 거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지.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데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뭐냐면 항진이 생기게 되면 갑상선이 제대로 활동 못하게 항갑상선제를 주거나, 첫 번째는 항갑상선제를 주죠. 두 번째는 뭘 주게 되냐면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돼요.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를 방사능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 일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수술해서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현대의학 치료 방법인데 실제는 아니죠. 이렇게 자극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극된 원인을 살펴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자극이 많아졌나 하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면 갑상선을 가서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공격해요. 그래서 자극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자가면역으로 오게 되죠. 이 자가면역으로 오면 이건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는 자가면역 말고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 얘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에 의해서냐면 실제 뭔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상하부에서 혈액의 내용물에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항상 뭐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고민이 많은 거죠.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스트레스인 거죠. 고민, 그죠?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존재하게 되면 갑상선이 어떻게? 자극이 많이 일어난다. 항진에 이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영양소 있죠. 아까 얘기한 그 요오드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요것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그때 항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네 가지 정도가 문제되기 때문에 실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미네랄의 영양소 있죠?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함부로 어떻게 쉽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불가라고 하지만 쉽게. 그리고 자가면역은 이제 자가면역대로 고쳐가고, 뇌하수체 종양이면 뇌하수체로 가야 돼요. 요 부분은 얘로 해결하고, 스트레스 해결하고, 얘로 해결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갑상선은 얘도 마찬가지로 뭘 조절하는 거냐면, 이제 칼슘의 혈액 내에서 높이라는 거와 칼슘을 낮추라는 거. 그래서 부갑상선에서는 칼슘을 혈액에 많이 넣어, 파라토로몬이라는 호르몬이라서 많이 넣어.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는 칼슘을
줄여라는 칼시토닌이 분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라토르몬과 만약에 칼시토닌이 항진이 되거나 얘가 저하게 되면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가 이상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칼시토닌은 칼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 혈액 속에서 줄여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항진이 일어나면 혈액 내용물의 칼슘이 자꾸 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이렇게 하면 난 칼슘을 충분히 먹는데도 계속 그래? 그러면 칼시토닌이 높은가?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파라토르몬이 만약에 높게 설정이 되면 칼슘을 자꾸 빼오게 되겠죠. 칼슘을 자꾸 뼈나 예를 들면 이 치아에서 빼오게 되겠죠. 그럼 골다공증 같은 게 중장기적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요 갑상선 자극과 관련된 거 얘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는 쌍으로 다닌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 이제 부신피질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부신피질은 얘는 이제 첫 번째 호르몬이 이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돼요. 이 코티졸은 혈당, 얼마나 중요하면 혈당을 높이는 게 이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상이냐면, 다른 건 뭐 글리코겐 저장했던 거라든지 지방 이 정도에서 가져오는데, 이 코티졸은 내 몸을 부숴서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주 비상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근육을 부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단백질을 부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도 걸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근육이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코티졸이 분비되는 이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대부분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예요. 강력한 스트레스거나 강력한 불안, 강력한 고민 이런 게 있으면 코티졸이 많이 분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혈당이 높아져서 높여야 되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사발채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바가지채 놓고 밥을 먹는다고 옛날 분은 하잖아요. 왜? 코티졸 때문에 그래요. 혈당을 높이라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근육에서 가져온다는.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 얘는 이제 나트륨을 조절해서 혈액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항인이 호르몬과 같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안드로겐. 요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대체.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부신피질의 항진과 그죠? 저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부신피질 항진 저하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항진된 걸 쿠신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쿠신 증후군. 그죠? 저하된 건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에디슨병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쿠신 증후군은 잘 보세요. 코티졸이 높아진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코티졸이 높아지면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아까 근육을 막 부숴오니까 어떻게 해요? 팔다리는 가누어지고, 부숴온 개를 지방으로 또 다 바꾸면 어디다 갖다 저장해? 복부에 저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부가 어떻게 해요? 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가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티졸 높아지니까 에너지는 좀 많겠죠. 그죠? 불면 막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죠.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혈당이 부족해서 조금 어떻게 좀 저혈압,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게 되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그래서 스트레스는 적당하면 좋은데 과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이제 항진과 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식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식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남성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 드리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자수 있죠. 정자수. 이 정자수가 정상이면 되는 거예요. 정자수가 지금 보통 40년 전, 5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벌써. 그럼 정자수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평균 이상이 되도록, 아니면 과거 40년, 50년 정도로 유지하도록 만들려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정자수 감소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이 환경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하고 같으냐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하고 같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많거나
여성 호르몬이 투여된 예를 들면 빨리 키우기 위해서 동물에 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뭐 치킨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여성. 가공식품 먹으면 어떻게 환경 호르몬. 동물 같은 거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 성장을 위해서 줬으니까.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 정자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만이 돼도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비만 인구가 되면서 아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남자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성 호르몬 있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만 정상으로 나오고 정자수만 정상하면 우리 이제 생식 능력에 이상이 없는 거죠. 그 여자는 좀 복잡합니다. 여성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성 거를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난소가 있어요.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난소 안에 난자들이 이렇게 원래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 생존한 것이 한 200개 정도 된다. 양쪽 합치면 한 400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소에 어디서 되냐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생식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직접 분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난포 자극 호르몬.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돼서 난소에 가서 자극을 딱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극하는 일은 언제 시작해요? 초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 시작을 시상하부에서 끊임없이 체크를 합니다. 몸을 체크를 해서 언제 초경을 시작할까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주로 하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초경이 빨라져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막 가서 막 초경을 늦추고 한다, 막 키가 안 자란다 그런데 안 돼요. 키 안 자라게 하는 건 그때 키를 확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경이 빨라지든 늦어지든 그때 키를 키우기에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능한 한은 초경이 좀 늦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평소 식생활에서 해야 되죠. 그 초경은 보통 예전에는 약 평균 13세 정도에 일어났는데 만으로 지금은 이제 11세에서 12세 사이에 평균이 일어나고 빠른 애들은 이제 10세 이전에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냐면 최소한 이제 만 11세 아무리 빨라도 한 6학년 정도 그죠? 5, 6학년 늦어 6학년 중1이나 중2 아니면 중3, 중2, 중3 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이죠. 그죠? 그때 이제 일어나야 이제 정상인데 대부분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는 어떤 때 그 초경을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몸이 아기를 낳아도 돼라는 환경이 됐을 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지방의 분포도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지방의 분포도를 갖고 있어서 애를 가져도 충분히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겠네. 이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걔가 진행이 안 되게 하고 비만이 안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만이 되면 비만 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는데 외부로부터 많이 섭취 안 하셔야 돼.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정자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해당되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까 그랬죠? 동물에게 먹였던 그 에스트로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식생활을 잘 가져가시면 충분히 평균 나이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어리거나 아니면 지금 벌써 다 키웠어. 그럼 이제 손주 때는 이렇게 시도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비만되지 않게 하고 여성 호르몬이나 환경 호르몬에 이렇게 침해를 안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뭐냐면 수면이에요. 수면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잠이 적어지면 애 날만 하겠네 이렇게 환경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공부시키냐고 너무 일찍부터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일찍 키워가지고 뭐 새벽에 공부하고 막 밤늦게 막 공부시키는 것은 몸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하시게 되면 초경 상태가 어떻게 평균
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으면 안 돼. 또 15세가 넘으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극이 왔어요. 자극 오면 난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난자 너야 라고 탁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난자가 딱 나죠. 그래서 깨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14일 성숙이 일어나면 이제 14일쯤 되면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또 자극이 되냐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분비가 돼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또 자극을 해서 어떻게 너 나가 그러죠. 이제 남포 보자기를 깨고 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황체로 변경시키고 껍데기를 어떻게 나가면 여기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난자가 나오면 여기 정자가 기다려 있으면 수정이 일어나는 거고 정자가 없으면 수정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난자가 수정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수정 상태가 안 되면 그대로 내려가죠. 착상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 생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4일 후 난자가 나온 다음에 14일 후에 생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합해서 28일에 생리 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리가 정확히 일어나면 여기가 따뜻하고 그러면 이 생리가 어떻게 밑으로 다 빠지는 게 좋죠. 이것이 넘치거나 덜 빠지게 되면 여기 어떻게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두꺼워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종양이 들어차게 생기는 거죠. 그런 거 뭐냐면 여기 자궁이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찬 데 가서 앉는 게 아니고 자궁을 항상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리고 앉더라도 어떻게 따뜻한 데 가서 앉는 거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겨울철에 어떻게 이렇게 배 나오게 다니지 마시고 항상 감싸고 다니시고 그래야 어떻게 자궁 보호가 잘 돼서 이세 생산에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여기 이제 착상이 됐죠. 그럼 여기 착상돼서 여기서 태아가 자라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신경망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 3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먹는 걸 잘못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애가 기형아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먹거리. 그래서 이제 입덧도 그 시기에 많은 거죠. 뭐 계속 입덧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거의 질환 형태고 대부분 이제 그 시기에는 간단한 입덧입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태아에게 좋은 거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럼 이제 몸을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고 신경망이 왕성된 4개월쯤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 궤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태아가 알아서 내가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엄마에 영양소를 뺏어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막 무릎 부숴서 가져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 낳고 났는데 난 무릎이 막 바람이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아기 가졌을 때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먹으면 충분히 영양소를 잘 먹잖아요. 그러면 애 낳고도 어떻게 바로 샤워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근데 내가 이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죠. 그럼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누가 지켜봐요? 시상하부가 본다니까. 뭐 병원 가서 계속 괜히 그냥 초음파로 계속 체크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시상하부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사산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를 믿으셔야 되지. 뭐만 잘했다면, 먹거리를 잘했다면. 그래서 나는 시상하부가 체크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만 9개월, 10달 되면 어떻게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시상하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려 세우고 뭐 하게 돼요?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것이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인 거예요. 이 옥시토신은 자궁도 수축하지만 자궁만 수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면 여자들이 훨씬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나서가 아니라니까 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사랑의 감정을 엄청 높여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순놈이 자기 새끼 나면 가버리죠. 왜냐면 사랑이 옥시토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만약에 새끼를 낳은 어떻게 여자 암놈은 어떻게 해요? 새끼를 지키지. 왜 그래요? 그 옥시토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남편은 안 가요? 네, 이성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바라보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불만 품으면 안 돼요. 왜? 호르몬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누가 보살피는 게 많아요? 사랑이 많은 누구예요? 엄마가 사실은 초창기에 보살피는 게 맞다. 왜?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얘가 분비가 되면 이제 못 나가고 못 빼겨요. 자궁이 수축해서 어떻게 아기가 나갈 때까지 수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낳죠. 나면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럼 모유가 돌아야 되잖아. 그 모유 돌게 하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모유를 돌게 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기는 한 6개월 정도 모유를 먹이는데 보통 4개월 지나면 영양소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유식하고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고 이제 6개월 넘으면 선택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식 위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 이렇게 생식 관련돼서는 끝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생식기가 굉장히 많이 고장나고 있다. 왜 고장나냐면 너무 과도한 이렇게 환경 호르몬의 침해를 받는다든지 자궁이 차갑게 하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자궁과 관련해서 잘하면 얘는 뭘 잘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해야 돼. 따뜻하려면 내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궁까지. 자궁까지 안 되게 하는 건 스트레스가 높이 존재하면,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을 아기 낳기 전에 많이 하게 되면 자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왜? 혈액순환이,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자궁을 하는 혈액이 안 되죠. 그리고 뭘 잘 먹어야 돼요? 오메가3 계열, 여기 이제 GLA 있죠? GLA를 잘 드셔야 자궁에 혈액 공급이 잘 되죠. 물론 얘에다가 이제 적정한 다른 영양소들 있죠? 단백질하고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면 이 자궁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호르몬, 신경하고 호르몬 얘기했는데 실제 중요한 건 호르몬은 뭐예요?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은 뭐로부터 와요? 식사와 그러니까 식사와 생활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식사와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해요. 식사의 균형은 뭐예요? 많이 먹고 하나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소의 균형인 거예요. 얘를 맞추면 어떻게 나는 호르몬과 신경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영양소는 WX하고 오메가3하고 단백질만 잘 먹어도 기본 영양소는 일단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질환 상태에 있다면 다른 거, 아니면 추가적으로 건강을 난 더 키워야 돼 그러면 추가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필수인 거예요. 식생활 균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균형은 뭐예요? 리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휴식하고, 그죠? 이 휴식이 놀이도 있는 거죠? 놀이하고 수면이 있죠.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죠. 우리 몸의 질환은 대부분 뭐 세균이나 어디 다치는 거 빼놓고 나면 모든 것이 거의 다 신경과 호르몬입니다. 얘로 인해서 발단이 되는 거예요.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당연히 발단이 되죠. 신경 호르몬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물론 먼저 장기들이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을 얘가 거의 건강에 거의 달하는 거. 그래서 얘 균형을 맞추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뭐예요? 모르면 신경성이에요, 그러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개에 의해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신경성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생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신경 뭐예요? 얘 호르몬. 무조건 균형을 맞는데 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적게 분비되는 생활하시고 적당한 아세틸린, 세라토닌, 도파민이 분비되는 생활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걔를 자극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각의 자극이 중요하다. 이 감각은 어때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꿈도 감각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좋은 꿈, 비전 있는 꿈을 꾸시고 이 감각, 보고 듣는 것을 좋은 거 해야 되죠. 맨날 막 싸우는 거나 보러 다니고 남 아주 안 좋은 소식이나 듣고, 그죠? 막 세상에 막 뉴스 보면서 이놈 욕하고 저놈 욕하고 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좋은 거, 뭐 보더라도 난 오락 프로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감각이 좋고,
책을 보더라도 양서, 그죠? 좋은 책을 보면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라보고, 이것이 뭐냐면 감각이 좋은 거죠. 이 감각도 좋고 감정으로 만들. 그 현재 감각이 난 좀 안 좋다 그러면 꿈을 가지고 감각을 보완해라. 이것이 이제 신경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기도 한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반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소화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